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돈을 어떻게 잘 벌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 관념들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특히 많이 하는 생각인데요. 돈이라는 것은 더럽다.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있죠. 부자들은 탐욕이 많다. 부자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소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모습이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을 수도 있어요. 돈이라는 것이 더럽다고 믿고 있으면 나는 더러운 게 싫잖아요. 돈이 나한테 가까이 올 수 없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은 에너지이고 가치 중립적인 것이에요. 돈 자체가 더럽거나 깨끗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돈을 번 거야. 또는 부모가 부자라서 돈이 많은 거야. 나도 뭔가 재수가 좋아야지 돈을 벌 텐데 하고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한 방에 일확천금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능력으로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돈이라는 것이 운에 따라서 오기도 하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재수가 있어야지 나에게 큰 돈이 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나와 무관하게 왔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평소에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겠죠. 돈에 대한 고정관념 세 번째는 돈이라는 것은 고생을 해야지 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고생을 해야만 벌 수 있는 게 돈이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내가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이 돈을 번다고 해서 내가 모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벌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지적재산권들도 많이 있죠. 저작권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창작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튜브를 하는 것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고요. 대여를 하는 사업, 임대를 하는 사업, 중개를 하는 사업 우리가 찾아본다면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신경 쓰기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특히 저하고 저희 남편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지 뭐 이런 타입인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돈이 모이지는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더 노력을 해서 벌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욕심을 많이 안 부리기 때문에 그냥 살고 있는 편이에요. 성격 때문에 그런 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바꿔나갈 필요도 있겠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글로 적어본다든지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거나 쓸 때 긍정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돈을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돈을 열심히 버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감정 위에서 그러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람들의 욕심, 탐욕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약간 부정적인 방법으로 남을 속여가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남을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는 돈을 벌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굳이 남한테 해를 끼쳐서까지 돈을 벌 거라면 저 같으면 그것을 안 벌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카르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다른 사람을 속인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은 진실한 방법으로 들어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윤이고 어디까지가 선을 넘는 것인가 그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도 있을 것이고 우리 내면에서 거리끼는 것이 있나 없나 그것으로 판별해도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의 부정적인 관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부정적인 관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구두쇠나 자린고비처럼 돈을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과거에 돈이 없어서 고생했던 기억들, 그 괴로운 기억에 집중을 하고 놓아주지 못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돈을 아끼고 있다면 그것은 부정적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 돈을 모아두지 않으면 미래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두려운 생각이 자꾸 들어서 돈을 모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두려움이죠. 과거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서 돈을 계속 비축하고 쓰지 않는다. 그렇게 모아둔 돈에는 두려움의 에너지가 딱 붙어 있는 거죠. 언젠가는 그 두려움이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서 그 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을 정말 얼마나 아끼는지 저녁 때 집에 전등을 하나도 안 켜고 화장실에 변기에 물 내리는 게 아깝다고 큰 걸 봤을 때만 내리고 작은 거는 물을 안 내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 말년에는 자식들이 돈을 다 날려버려서 진짜 거리에 나앉게 생긴 거죠. 나는 이렇게 자식들 위해서 희생하고 열심히 살고 돈을 모았는데 결과가 왜 이런가 생각을 해보면 그 에너지가 부정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아낀다, 돈을 많이 쓴다,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떤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돈을 절약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과거에 대한 괴로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가지고서 돈을 비축할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을 지금 꼭 필요한 데만 쓰고 나머지는 모아서 미래의 나와 나의 가족이 여유롭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여유가 생겨서 다른 사람들도 좀 도울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나의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돈을 벌어야지 되고 돈을 모을 때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모아야지 되고 그렇게 모은 돈이 나중에 제대로 잘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할 얘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건데요. 돈을 어떻게 하면 덜 쓸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을 더 많이 벌도록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 소비는 이만큼을 한다. 그러면 가난해지는 것이겠죠. 자기의 능력에 맞춰서 소비를 제어할 줄 알아야지 자기의 경제 문제가 관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돈을 어떻게 하면 덜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잖아요. 결혼과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미니멀리즘이 유행을 하는 것도 그것이 원인이기도 해요. 미니멀리즘을 뭐 지구 환경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돈을 아끼는 법 하면 짠돌이, 미니멀리즘 이런 거 생각나죠. 미니멀리즘은 짠돌이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미니멀리즘은 자기가 필요한데 돈을 쓰긴 쓰거든요. 그런데 필요 없는 데는 안 쓰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절약되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제가 3년 가까이 미니멀리즘을 하면서 중고용품, 중고책 이런 거 팔아서 번 돈만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정리를 안 해서 그렇지 집안에 묵힌 물건 팔면 진짜 몇백만 원 금방 나올 거예요.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거라서 안 돼. 이거 언젠가는 쓸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묵혀두고 있어서 그렇지 그거 팔면 다 돈이거든요. 그리고 물건이라는 게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사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빨리 할수록 좋은 거죠. 내가 이것 안 쓸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들면 내가 산 지 얼마 안 됐어도 곧바로 처분하면 그만큼 이익이 되는 거죠. 감가상각비가 특히 많이 적용이 되는 품목은 자동차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이렇게 목돈이 들어가는 품목일수록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일단 소비를 하는 순간 돈이 날아가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깎이는 거예요. 내가 중고로 처분한다고 해도 일정 구간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것을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가 따져봐야지 되는 것이죠. 내가 물건을 살 때 이것이 내가 사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사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것인가? 그 두 가지가 다르죠. 욕망에 의한 소비, 필요에 의한 소비,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물건을 사지 않으면 크게 불편한 점이 있는지, 다른 대용품이 없어서 꼭 사야만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따져본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욕망에 의한 소비인가, 필요에 의한 소비인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내가 예전부터 사려고 마음먹었던 그 리스트에 있던 품목인가를 살펴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리스트를 몇 가지를 만들어 놓거든요. 식료품 리스트, 양파, 당근, 감자 이런 거 항상 쓰는 것, 없으면 채워 넣고 그러면 편하죠. 그리고 생활 소모품 리스트, 휴지, 세제, 칫솔, 치약 이런 것들 없으면 채워 넣으면 되죠. 어디서 구매할 것인가도 정해 놓는다면 쇼핑을 빨리 할 수 있고요. 아이들 옷 같은 경우에도 품목을 정해 놓는 거죠. 아이들마다 겨울 잠바 한 개씩, 얇은 잠바 한 개씩, 긴팔 티셔츠 몇 개, 긴 바지 몇 개, 이런 식으로 계절마다 개수를 정해 놓는 거예요. 개수가 없으면 거기에 채워 넣으면 되는 것이고, 이미 개수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거 예쁘다 그래서 사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계획에 없었는데 내가 그 물건을 봤기 때문에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그것은 대부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필요가 없는 물건이니까 그냥 지나가다 보고 살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집에 이미 대용품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그걸 안 사도 되는 것이죠. 심리학 연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이유는 대부분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래요.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그 물건을 보았기 때문에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안 봤으면 안 샀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홈쇼핑 채널을 틀었는데 물건을 봤기 때문에 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예 TV를 안 켰으면, 그리고 인터넷에 쇼핑몰을 안 들어가 봤으면 안 샀을 거라는 거죠. 내가 그런데 들여다보면서 쇼핑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구매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나의 모습을 들여다봐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쇼핑을 함으로써 기분 전환을 하죠. 특히 할인해서 샀다. 그럼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요. 1+1에서 샀다. 50% 할인을 했다. 그러면 와, 오늘 수지 맞았다. 오늘 돈 벌었다. 나 오늘 잘했어. 나 칭찬해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느끼고 싶어 하는지 날 들여다보세요. 아, 내가 평소에 나를 칭찬을 못 해주고 있구나. 나를 인정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을 싸게 사는 것으로라도 내가 잘했다고 나를 칭찬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구나. 그런 나를 들여다보는 거죠. 물건 가격 깎아서 사는 데 있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중고 거래를 할 때도 무조건 깎는 걸 원해요. 어떤 물건이 25만 원쯤에 거래가 되는데 제가 그걸 20만 원에 올렸어요. 그러면 싸게 올랐네 하고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조차 몇만 원을 더 깎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핑계를 대서 안 팔고 다른 사람한테 팔거든요. 내가 일부러 빨리 처분하고 빨리 사가라고 싸게 올렸는데 거기서 더 깎아달라고 하면 내가 기분이 조금 상하잖아요. 그죠? 그걸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 싸게 올렸으니까 고맙구나 하고 사면 될 걸 갖다가 내가 여기서 한 푼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이득을 볼까, 이 생각에 깎는 거죠. 그게 돈이 진짜 없어서 깎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와, 나 이만큼 더 깎았어 라는 그런 자기 효능감을 맛보고 싶어서라는 거죠.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 능력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값을 깎는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내가 필요한 물건이 할인을 해서 샀다. 그럼 좋은 것인데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할인을 하기 때문에 샀다. 그것은 필요에 의한 소비가 아니고 나 자신의 심리적인 만족을 위한 소비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1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샀으니까 나 5만 원 벌었어. 너도 빨리 사. 너 이거 안 사면 5만 원 손해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물건이 없어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물건이라면 사야지 되겠지만 이게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야 돼. 이거는 대부분 필요 없는 물건이란 뜻이에요. 내 계획에 있던 물건이 아니라면 이것은 대부분 필요가 없는 물건이라는 것이죠. 1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샀으면 5만 원을 번 것이 아니고 분명히 5만 원을 쓴 것이에요. 내가 그 물건을 사놓기만 하고 사용을 안 한다든지 내가 이미 사용할 물건이 있었는데 괜히 더 샀다든지 그런 것은 내가 돈을 허투루 쓴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집에 옷이 있는데 옷이 예뻐서 또 사려고 하느냐,
또는 유행하는 거라서 또 사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세요. 정말 꼭 필요해서 사는 경우는 아주 적다는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분들 중에 정말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쓴 가계부를 펴놓고 괜히 쓴 거 없나 하고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다 소모품이랑 뭐 필요한 물건 다 이런 것들이지, 제가 충동 구매를 해서 샀다 이런 것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심리적인 만족을 위한 지출이 또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모으는 것들이 있죠. 콜렉션이 있어요. 콜렉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갖추고 이것도 갖추고 이것도 갖추고, 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없거든요. 여자들의 경우는 몇 가지가 있죠. 옷, 화장품, 가방, 신발, 구두, 그릇.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신발 10,000원짜리 사시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정말 필요한 것에는 돈을 지불을 하죠. 제가 요즘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좀 지치고 그래서 지난달에 식기세척기를 샀는데요. 확실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제가 돈을 좀 썼지만 그만큼 고민을 하다 산 것이고 가치가 있더라고요. 돈을 지출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필요해서 산 것인가, 아니면 충동 구매를 한 것인가, 그런 것들은 자기 기준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살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도 내가 결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소비 생활을 줄인다는 것이 우리의 영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이에요. 돈을 벌려면 그만큼 내 시간을 들여야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쓰면 그만큼 돈이 더 필요해지고, 그러면 내가 더 일을 많이 하고 시간을 들여야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의 자유를 그만큼 희생해야지 되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편하게 쓸 시간, 나의 영성적인 부분을 추구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헬렌 리어링, 스캇 리어링, 그런 분들처럼 시골에 가서 살면서 대부분은 자급자족을 해서 먹고 살고,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글을 쓴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그렇게 자기 영성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때 그분들은 하루에 4시간만 일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산다든지 공과금을 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충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돈을 벌어야지 아이들도 교육도 시키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소비를 줄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에너지를 덜 투여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구분하면서 필요한 곳에 지출을 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돈이 정말 많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당한 자유가 확보가 되는 거죠. 돈을 버는 능력을 늘리는 것은 좀 힘들 수 있지만 돈을 쓰는 데를 줄이는 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쉽다는 거죠. 나의 마음가짐만 조금 바꾸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제어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막 쓰게 된다. 그것은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그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같이 좋아지는 것이겠죠. 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관리가 안 된다. 돈이 나도 모르게 막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게 충동 구매를 한다. 그런 부분들은 나의 감정적인 문제, 나의 내면의 정신적인 허기,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에서 만족을 찾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기 마음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돈을 막 쓰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그러는 일들이 없는 것이죠. 돈을 쓴다는 건 정말 필요하니까 쓰는 것이지, 내가 돈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려고 쓰는 것, 그것은 내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요. 돈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의 소유물에 대해서 사랑을 하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집착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돈을 아껴주면서 적당히 쓸 곳에 쓰고 어느 정도 비축도 하고 그러면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겠죠. 돈이라는 에너지를 나의 삶에서
잘 관리하고 활용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나의 체력도 에너지, 나의 정신력도 에너지, 그리고 나의 돈도 에너지입니다. 나의 체력도 관리해서 쓸 땐 쓰고 허투른 데 쓰지 않고, 나의 정신력도 관리를 해서 잡념의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정신력을 쏟아야지 되겠고요. 돈이라는 에너지도 허투루 쓸 것이 아니고 내가 꼭 필요한 곳에 계획을 해서 사용을 하고, 수입과 지출과 저축 이런 부분에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편안하게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분야의 에너지가 균형을 맞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